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제10장입니다. 새마을 개발의 이론적 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 개발의 이론적 논제 부분은 우리 학생들 중에 본인이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또 새마을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 그러면 조금 신경을 써서 듣게 된다면,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10장 새마을의 개발의 이론적 논제, 정신적 측면, 이념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개발적 측면, 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새마을 개발의 이론적 논제는 새마을 학의 분야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새마을 개발의 이론적 논제, 새마을 운동의 이론적 논제를 설명하는 경우는 어느 대학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들 쓰고 연구를 하면서 가장 새마을 개발의 이론적 논제로 핵심적인 부분이 이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이 있다. 이 측면에는 또 각각의 이론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치적, 이념적인 측면입니다. 정치 이념적인 측면, 제가 이제 이념적 측면을 이제 통일을 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기 1절에서는 새마을 운동과 정치 철학,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과 이념, 이데올로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새마을 운동과 정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통령들이 떠오를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한국 사회에서 50여 년간 격동적으로 변화해온 한국의 정치 기회 구조의 시간적 범위 속에서 새마을 운동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정치의 흐름, 대통령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작용을 해 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살펴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에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이라는 논제 혹은 타이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또 이론도 만들고 또 책도 만들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비판적인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있죠. 우리나라 정치 유형을 보수, 진보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보수에 들어가는 형태가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이제 보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진보 영역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진보의 영역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많이 비판을 할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새마을 운동을 다른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농촌 개발, 농촌 사업 운동,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새마을 사업을 해외에 전개를 하고 초창기 1, 2년간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를 방문하면서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새마을 운동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또 새마을 운동을 가르쳐 달라, 전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재평가되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 운동은 이제 개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이제 조례에도 이제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지금 현 정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상식에서 진보 영역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많이 비판하고 보수의 영역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많이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 새마을운동,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했던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 그 맥락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고 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제 새마을 중앙회에서 새마을 운동 교육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을 한 30년간 했던 교수님과 이야기해보면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그럽니다. 제가 내린 어떤 학문적인 분석 결과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고정관념 속에는 보수의 영역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우호적이고 진보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이제 연결 중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새마을 운동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 가장 이제 위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모든 단어들이 새마을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세 번째.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친화적이었고 또 적극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흔히 말하는 좌의 영역, 진보의 영역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가장 낮게 나타나는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88 올림픽이라든지 86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 새마을 운동이 어떤 약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이어올 것 같았던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남자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새마을 운동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차별화된 이론이고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모임이나 자리에 가더라도 쉽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보니까 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민간 또는 정부 주도로 규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제가 하는 논리입니다. 어떤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주민과 지도자의 중심도가 정부나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대통령하고는 달리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고 국가와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협력 체제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상위 22 연결 중심 워드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정치적으로 수단화한 워드가 나타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새마을 운동을 정치화하지 않았고 다른 대통령하고도 차별화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20이라 그러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전체 문서를 돌려서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중심 지수가 높은 단어를 순위를 매겼을 때 그 20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대통령도 이제 다 그 단어가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유신이라는 단어는 57위에 나타납니다. 그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침체가 되었다 그러는 것은 어떤 친인척이 그죠? 새마을 운동에 뭐라 그럽니까?
중앙회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의 연결 중심 워드에서 농촌보다는 도시, 주민보다는 국민의 중심도가 높게 나타난다. 다르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도시로 전이되고 확산되었고 또 주민보다 마을 주민보다 어떤 국민의 차원에서 새마을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새마을 운동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마을 운동의 체제는 지속되었지만 이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요소는 약화되었다. 이 타이틀만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명목을 가져가면서 그 이제 내부적인 부분은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실상 1980년대 이후부터 새마을 운동이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약화되고 침체를 거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문은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워드 자체가 새마을 운동의 본질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단어들이 나타난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질서운동, 사회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워드 구조가 분산된 형태를 보입니다. 분산된 형태라 그러는 거는 새마을 운동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여러 부분 영역을 이제 건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영삼 정부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로 따지면 이제 네 번째 해당이 되네요. 연설문에는 그 중심도가 높은 오던 새마을 운동과 국난 극복 연계시킵니다. 북한, 화합 이런 부분을 새마을 운동하고 많이 연계를 시켰다.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는 IMF라는 외환 위기를 통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이제 북한하고 협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국정 현안인 수도 이전, 여러분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청와대를 뭐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울을 이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또 헌법에서도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이게 완전히 무산되었죠. 일부분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공기업이 각 그 지역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공기업을 이제 이전을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잘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발전, 노무현 대통령 지방 이런 쪽으로 많은 키워드가 나옵니다. FTA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 운동하고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무현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이제 국정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일정 부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이전, 공공 이전, 국토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새마을 운동을 활용했다. 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환경 그린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의 환경 사업 했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원 외교라 그러죠. 자, 환경을 중요시하고 미래에 중심을 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과 에너지 외교에 주력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왜 어떤 부분을 많이 지원을 했느냐? 새마을 세계화 부분을 상당 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본인의 정치 철학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왜 본인이 자원 외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외교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새마을 운동도 같이 수단적으로 활용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과 국가 발전을 병행하여 필요한 가치를 수용하는 형태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목적 부분을 이야기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쉐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당시 연구를 할 때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새마을 운동을 분석한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새마을 운동은 일원성을 가지고 영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성이라 그러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본질인 1970년대의 원령 자체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 자체가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마을에서부터 도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까지 새마을 운동이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후 세대에 저 말고도 제 후배들이 새마을 운동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이 어느 정부 기관이 새마을 운동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재평가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이론이나 원리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간섭을 한다든지 또 논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논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새마을운동의 정치 철학 344페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345페이지 중간 마지막 부분 문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은 지도자의 정치 철학과 국정 방향 그리고 당시의 국민적 요구를 함의하고 있다.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논거는 다른 여러 연구자들의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자, 새마을 운동에 대한 철학과 관념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볼 때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책 의지와 인식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새마을 운동의 정책과 인식 또한 뒷세대에 가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 평가 자체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로도 평가될 수도 있고, 그죠? 일정 부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혼란을 많이 가져다 준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3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6페이지. 그 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새마을운동 과정에 민주주의 절차를 도입했다. 마을 주민이 이를 습득을 했다. 이런 부분도 불뿌리 운동으로 민주주의로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이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가치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의 정치화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이 이론과 논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학자나 또 어떤 그런 토론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드라이하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대처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347페이지. 새마을운동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정치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제 이념 부분입니다. 자, 이념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마을 주민 또 국민들에게 근대화, 그죠? 농촌 근대화를 이행하고 실천을 하게 했다. 핵심적인 스피릿 자체를 근면자조 협동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의식기획을 했다. 이 부분이 의식기획을 해서 근대화를 추진을 했다. 그죠? 농촌 마을을.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은 여러분들 참고로 한 읽어보시고, 자, 규율적으로 뭐 했다, 이런 부분들, 동원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동원을 했다는 부분은 그죠? 일반적으로 동원을 했다는 부분은 본인의 소득이나 환경하고 직결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비자발적으로 할 때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런 용어들을 아주 이제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새마을 정신은 새로운 사회 가치의 창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최주철이라는 연구자는 새마을 운동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개개 국민의 정신혁명의 상징이자 정신혁명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새마을 운동의 이념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논리로 태도 변화와 정신혁명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 변화, 정신혁명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을 살펴볼 때도 표층 부분뿐 아니라 심층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보다 이제 탄탄한 이론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새마을 운동은 체계가 전형적으로 생활 세계에 영향을 미친 정책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 행정학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마무리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